목소리는 잘 들린 것 같고. 이렇게 됐네. 오늘은 뭐 셋업하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렸네? 몇 시간? 10분, 막 20분 일이 걸렸네. 아이, 금방부터 일 안 돼가지고. 오늘은 오징어 이야기할게. 오징어. 오징어 게임 다 봤죠?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 있나? 있겠지 뭐. 대부분 봤죠? 오징어 게임? 봤어? 안 봐서? 오징어 게임도 안 보고. 공부한다 바쁜 모양이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자. 출석부 어디 갔나? 출석부 어디 있지 여기? 가만히서 포탈로 가가지고 출석부 어디 있나? 어디 가야지 여기? 출석부 어디 있지? 출석부 어디 있더라? 자,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통합정보. 출석부가 어디 있지? 아, 전자출결. 선택. 출석부는 나왔고.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 재밌는 수사나. 오늘이 며칠이요? 9월 24일. 9월 24일. 맞나? 그래서 추석이 언제지? 다음 주 수업이 어찌 되나? 그래서 9월 10월 1일이니까 그땐 수업할 수 있겠네. 7일 뒤에 뭐 10월 1일이잖아. 수업할 수 있겠지. 그때 보기로 하고. 9월 23일. 일괄 처리하고 순분 다 선택하고 출석 선택 변경. 자, 강민은 안 왔나? 안 되네. 그 다음에 강성민 어디 있지? 얼굴은 봐야지 그래도. 내 이거 졸업하면 이름도 몰라. 까먹으니까. 오징어 게임 봤나? 나 봐서. 본 사람도 있나? 안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수영. 고강록. 그 오징어 먹어봤어? 오징어? 제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고? 가장 최근에 먹은 게? 올해는 먹어봤어? 올해? 응? 기억이 안 나. 주로 어떤 거 먹어? 어떤 오징어를 먹어? 말린 오징어 먹나? 아니면 생걸로 뭐 회를 먹나? 어찌 먹었어? 마른 오징어? 그 요즘 오징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는데 편의점가니까 오징어를 파는데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구승혜. 오징어 먹어봤나? 그, 오징어는 어느 나라에서 잡아왔을까? 우리 먹는 오징어. 슈퍼에서 어디서 사서 오징어 마지막에 먹은 게? 어시장에서 먹어서 생굴로 하면 회로. 회로 먹으면 국내산이겠네, 그지? 그 회로 먹는 거는 요즘 살오징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징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주도에 무늬 오징어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 파는 거는 다저 원양산이고, 저 어디 남해 같은 데서 잡아옮기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서 잡아옮기고, 우리가 회로 먹은 거 시장에 파는 거는 이제 한치나 이런 거 있고, 한치 오징어도 있고, 무늬 오징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먹는 건 살오징어인데,
사로지가 안 잡혀. 응? 안 잡혀야 난리잖아. 안 잡히는데 뭐 그럼 오징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여기 문제 될까? 무슨 이렇게 이거 뭐 어디 하려나? 몇 년도? 이윤세네. 몇 년 전부터 동해 바다가 배어가니 그래가지고 저 중앙일보에서 뭐 이런 거 기자들이 막 전화고 이래가지고 뭐 오직에 대해 상의도 모르잖아. 먹을 줄 알지 뭐 아나 기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관심 없잖아. 응? 뭐 조금 갑자기 가면 오직까지 비싸면 뭐 난리치다가 또 뭐 그때 이제 내가 그 인공위치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뭐서 뭐 오징어 영양이 30년 전보다 90% 넘게 줄었다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가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니까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무슨 이런 글을 썼어 인공위치에. 응? 금지체장에 다 불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쓰레기 버리는 게 지나자는 해양성 애물단지자 수출의 국민 혈세 탕진 사업이 인공어초 바다 수반다고 막 뭐 대단한 건 하느냐 이래가지고 바다에 날 해가지고 장관이 해가지고 뭐 포창장 주고 상장 주고 이런 짓거리 매년 하더라고. 그 것들을 보여주는 거 쇼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좀 그럴듯한 게 몰라. 근데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걸 매주 올해도 하고 있을 거야. 간성적으로. 근데 그 엉터리라고 욕을 이리 해도 하고 있어. 이럴 거야. 뭐, 그런 거는 놔두고. 뭐, 이거 2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어. 뭐, 동해 바다 간다. 먼 바다 가도 오징어가 없어요. 야, 여기 뭐 중앙일보에서 2년 전에 남겼는데, 인투다 레드 오션은 빨간 바다로 간다 이 말이잖아. 빨간 바다는 뭐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로 물이 자꾸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지니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기후에 관한 특집을 해가지고 뭐 인재 기사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자들이 참 이때는 뭐 서울에 안 있으니까 제주도에 있으니까 전화를 안 탔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래도 요 기자는 똑똑하더라. 젊은 기자인데 내가 쓴 책도 다 읽어보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더라고. 참 열심히 하는 기자 같더라고. 젊은 기자야. 한 40대 정도 되겠던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로 주로 먹는 사로지라는 게인데 분포액이 좀 넓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가는데 주로 이제 남중국해에서 주로 동중국에서 살아 이쪽에서 살라는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 쪽에 잡히고 일본 쪽으로도 잡혀. 일본 태평양 쪽에도 잡히고 뭐 서해에도 잡히고 뭐 동해 쪽으로 올라온다 분포도가 되어 있는데 주로 표층에서 살고 따뜻한 물 그러니까 아열대 어종이지 일종의 아열대 어종인데 뭐 온대 어종이라 봐도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많이 올라가요. 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따뜻해질수록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다고. 그 남쪽에서 올라온 어종이라고. 수명은 1년. 그리고 살아나고 바로 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 죽는다는데 내가 봤나 언제 뭐 내가 뭐 오징어를 키아를 봤나 바다에 뭐 스킨스쿠버가 내가 따서 본 적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사쿠라이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오래 아주 생존해 사람이 계실 거예요. 하도 건강 사쿠라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홋카이도 대학에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다가 정년퇴직 한 10년 전에 정년퇴직하셔서 10년 넘었을 거예요. 정년퇴직해가지고 어디 소식에 있기로는 도쿄에 있다고 들었는데 도쿄에 있다고 들었는데 사쿠라이 교수님이
뭘 증거하냐, 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수조에 키워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뭐 오징어도 했지만은 그다음에 대구, 명태 이런 걸 키워가지고 수조에서 직접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리대학도 몇 번 왔을 거야. 내가 초청을 한번 했거든. 그래서 세미나 한다고 한 10년 전에 초청도 하고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고 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뵌 적이 없어. 뵌 적이 없는데, 사쿠라이 교수님이 많이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오징어 연구 우리나라 돼 있나? 한 개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사쿠라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많이 펴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는데, 일본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요 뭐 다 연구가 일본에서 한 게잖아. 오쿠타니, 뭐 무라타, 뭐 야마모토, 사쿠라이, 이케다도 다 일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산란질이 여기 세 가지 무리로 나누더라고. 겨울에 산란하는 놈, 여름에 산란하는 놈, 가을에 산란하는 놈, 이렇게 세 가지로 대충 구분을 하더라고. 100% 완전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연중 산란하는 이지 따지면, 그죠? 산란한 장소는 주로 나중에 나올 건데 동중국 이쪽에. 그걸 가을 겨울이 있는데 9월에서 12월에 산란한 데 가지고, 산란장은 이쪽이었죠. 일본, 여기 다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일본 사람. 이게 산란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해협이네, 보면 주로죠. 대한해협 쪽에 산란하고, 가을에 주로 산란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겨울. 겨울 산란장이 이쪽은 조금 안쪽 동중으로 내려가네, 그지? 내려가가지고, 겨울은 좀 상대적으로 분포가 넓죠, 그죠? 겨울 분포가 넓은 거 나오고, 여기 산란장이고, 주로 잡는 데는 주로 일본 쪽에서 잡는 게 겨울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잡겠네, 그죠? 가을 경우는 잡고 들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징어가 여기 이제 연도별 국가별로 이제 오징어인데, 우리나라만 한국은 이렇게 조금 잡았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잡았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이렇게 팍 줄어든다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 그지? 우측은 계속 꾸준히 들고 있잖아. 지금은 뭐 그 영을 치고 있는데, 이렇다고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꾸준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한 15년 됐는데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내는 뭐 모든 것좀 뭐 어디가 줄어들면 다 기후변화, 환경변화 때문에 줄어들기라고 이야기를 쭉 일관되게 해왔어. 좀 가리지 않고.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다고. 2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바꾼 적이 없어. 명태 사라진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고, 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 안 잡힌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고라고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해서 말을 바꾼 적이 없어. 말을. 그럼 내가 저 15년, 20년 전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때는 저 뭐 국립수산과학원, 뭐 한국 뭐라노 해양수산개발원 뭐 이런 데서 그 박사들이 하나 연구하는 친구들 있잖아. 응? 그건 이제 국가정책기관이니까 대학 교수 목소리는 별로 안 내죠. 거기 국가에서 정부니까 정부 국책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니까 거기서 하는 걸 기자들이 신뢰를 해가지고 뭐 그걸 공식 발표처럼, 정부 공식 발표처럼 언론에 보도를 한다고. 처음에 이제 어선이 죽으니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여기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뭐 왜 줄어들고 있는지 원인을 알면은 일단 그 오징어 생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징어 생태. 여기 이제 오징어 산란장, 그 오징어 이제 모시더라고요. 요 사쿠라이 교수님 그린 거, 사쿠라이 교수님.
김민성 안 왔나? 김민주 여기 뭐같이 생겼나 이게? 요거 뭐같이 생겨서 요거? 요 점 찍어 놓은 거 있지? 이게 뭐같이 생겨서? 알같이 생겨서? 잘하네. 그 오징어 있네 그지? 알이 쫙 있다가 어? 알을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내네 그지? 알을 있다가 내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요걸 바다에 가서 여기 바다 들어가서 보겠나? 이걸 관찰을 안 하면 스킨스쿠버 할 줄 아나? 못해. 몇 학년이고? 2학년, 1학년이네. 그래서 그 스킨스쿠버 한번 배워봐. 배워가지고. 근데 스킨스쿠버 할 줄 알아도 요거 오징어가 산란하는 걸 바다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겠어? 자, 관찰하려면 일단 날짜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밤에 산란하는지 낮에 산란하는지 알 게 뭐야? 밤에 산란하면 평생 못 보는 게야. 그리고 몇 미터 산란하는지도 모르고 그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요 오징어가 산란하는 요런 걸 본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몰라. 혹시 운이 쳐가지고 한 명 정도 본 사람이 있을까 몰라도 볼 수가 없다고.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어. 근데 산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조에서 키워가지고 관찰을 한 기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부화를 한다고요. 알이니까, 수정란이니까, 부화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생이 탁 튀어나오잖아. 오징어 유생이. 이름도 시킨대. 유생 이름 뭐라는지 까먹었다. 유생이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 그지? 여기 올라오잖아. 올라왔다가 이제 옆으로 퍼졌다가 이게 이제 떠다닌다 이 말이죠. 떠다니고 또 이런 거 주로 이제 산란하는 곳은 컨티넨탈 쉘프. 그러니까 근데 쉘프라면은 대륙붕, 대륙붕과 대륙사면이랬죠. 대륙붕 여기서 산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알아두고. 그래서 온도는 뭐 12도씨에서 뭐 24도씨 사이 정도에, 그죠? 산란 다 조사를 했잖아. 요걸 관찰을 해야 되고 수온 온도별로 다 맞춰봐야 되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어획량인데 동해에서 잡은 거, 동해에서 아까 추계네, 추계. 아까 이제 가을에 산란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잡는 게 가을에서 산란한 게라고. 그래서 지금 요 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꾸준히 줄을 들고 있고, 일본에서도 꾸준히 줄을 들고 있잖아, 그지?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울릉도에서도 울릉대상이 울릉도에서 지금 꾸준히 들어. 원래 이제 울릉도가 오징어로 유명했잖아. 유명한데 울릉도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우리나라 전체네, 그지? 전체고, 요 빨간 거는 동해에서 잡은 기고, 요거는 울릉도에서 잡은 기고, 그럼 파란 거는 서해에서 잡은 기겠네, 그지? 표시가 안 되네. 이제 전반적으로 확 줄어들고 있잖아, 이렇게. 90년대 때 이제 많이 잡힐 때는 돈 많이 벌었어. 요 오징어 잡아가지고 막 많이 번 사람분들 들어보니까 뭐 1년에 한 50억 정도 벌었대. 1년에 50억. 응? 배 한 척 가지고 지금 50억 정도 벌었다더라고. 근데 벌어봤자 뭐해? 야, 안 잡히면 어찌돼, 요거? 다 적자잖아. 응? 인건비 나가지. 그 배값이 그 인건비, 뭐 기름 운영비 하죠. 그 몇 년 동안 일 안 잡혀봐.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게야.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응? 벌어놓은 거.
일 안 잡히면 몇 년 안 잡히면은 다 망해. 다 망했어 지금 울릉도에 가면.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잡는 데는 그 울릉도가 아니고 요 영일만 쪽에 요 포항 앞바다 이쪽에서 주로 많이 잡아요. 이쪽에서 여기서 많이 잡힌 게 뭐 청어 이런 것도 있어 많이 잡히고 여기가 우리 제일 많이 잡힌 데가 뭐 제주도 앞바다에도 많이 잡지만은 제주도 앞바다 이쪽에 추자도 사이가 이도 굉장히 많이 잡고 다 통영 쪽에서도 많이 잡고 사로징어만 봤을 때는 저 포항 쪽에 포항 앞바다 영일만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어장이 형성되는 데가 보면은 깊은 물에 깊은 데가 있다가 얕은 데랑 만나는 데 있지. 그런 데가 보통 그 고기가 정통적으로 많이 잡히더라고. 고기가 많이 잡혀요. 여기 동해가 깊잖아. 깊다가 요 대한해협 요쪽은 남해는 물이 얕거든. 그리고 여기 깊은 데 있다가 다시 얕은 데로 얕아지면서 이게 이제 경사가 지면서 특히 뭐 돌아가는지 몰라도 이런 데 주로 유명한 어장들이 다 이런 데가 많아. 깊은 바다에 가고 얕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장 나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징어를 잡는 업종인데 사로징어 뭐 온갖 것 다 잡혀. 한 100, 우리나라가 그 어구어법 업종이 한 뭐 100가지는 안 돼도 거의 뭐 50가지가 넘는데 다 잡아. 온데 다 잡아. 응? 다 잡는다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동경 128도 문제라는 게 있어. 동경 128도. 그건 보통 사람들 보는데 이제 어민들 특히 뭐 근해어선이나 동해 쪽에 하시는 동경 128도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연안 안쪽에서는 얕은 데서는 큰 어선들이 가서 못 잡게 해. 큰 어선들은 그래서 근해어선들 있죠. 저희만에 배가 한 몇십 톤, 100톤 넘어가는 이런 배들은 요 안에서 못 잡게 하는 기본적으로 못 잡게 벽은 아니고 요 안에서는 작은 배 있죠. 연안어선이라 가지고 한 10톤 이하 되는 거 조그만 배들은 요 안에만 잡게 하고 큰 어선들은 뭐 들어오기 큰 어선 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바깥에서 잡으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잡으라는 그런 법이 있어.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어. 연안어선들 작은 배는 바닥 육지 가까운 데서 잡아도 되지만은 연안에서 큰 배들은 좀 먼 데 가서 잡으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로 되는데 어전에 기본적으로 작은 어선들은 크기가 작은 10톤짜리 이하 10톤짜리 이하 배들은 바닥 육지 가까운 데 연안에서 잡아도 되지만은 큰 배들은 10kg, 10톤 이상 넘어가는 큰 배들은 바깥에 가서 잡아라. 그런 법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이나 똑같이 있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이제 뭐 동경 선이 130도잖아요, 그지? 130도고 여기 뭐 128도가 될 수도 있고 뭐 129도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누가 껐냐면은 요 130도, 128도 끈 게 일본 정부에서 껐어요. 옛날에 일본 정부에서 19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20년대에 그래 동경 128도 문제가 뭔가 하려면 우리나라 수산업을 한다면 동경 128도 문제는 알아두세요. 여기 골치가 아파 여기. 그런데 동경 128도 유래가 어디 됐는지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수산업 연구한 사람 조사가 됐지만.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이제 자료를 가지고 뒤져보니까 1905년까지 그것을 1905년까지 생략하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요 130, 127년기에는 1905년이 어떠냐면은 1905년 전에는
요 동아시아에 독립선이라는 게 없었어. 독립선이 다 돛담배 달거나 노지여 가지고 이런 영시업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독립선이 없었다고. 근데 1905년 이 무렵에 이제 유럽에서 독립선을 들어오는 게야.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일본에 일본에서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가 살았거든. 응? 가 살았다고.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자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일본 유럽의 독립선 있잖아. 전기 동력을 쓰는 전기가 터빈을 갖춘 배를 이제 가지고 트롤 조업을 시작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뭐 좀 실패도 하다가 해보니까 되거든.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들어와. 그리고 가지고 체력이 살살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트롤 어선의 한척 잡는 그 물고기 양은 요 조그마한 어선들 있지. 그거 뭐 100척, 1000척이 잡는 것보다 이거 한 척 잡는 게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거야. 응? 그럼 어찌 돼서 이 배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트롤 어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배를 막 잡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영세어민들 있잖아. 일본 사람들 돛담배 타고 다니고 조그만 배로 고기 잡는 사람들 보기에는 큰 게 지나가면 자기들은 뭐 옆에 근처도 못 가잖아. 배 큰 게 지나가니까 또 끔찍 잡아가거든.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그래서 여기 뭐 앞에 해녀들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해녀들 있잖아. 뭐 소라 잡고 뭐 오분짜기 잡고 조그만 거 잡아 소라 잡아가지고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뭐 배가 큰 게 나와가지고 막 그물 한번 쓸어가지고 저기 마루장에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그 해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 뭐 심지어는 낚시하는 것도 옆에서 나가서 낚시하면 낚시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요 내구이 이게 자기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배가 막 이따만한 배가 평생 처음 보는 배가 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있으면 그 기존에 있던 그 어민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될 거 아니야. 일본 전체에. 이제 큰 배들은 어선수가 몇 척 돼, 뭐 100척이 되더라도 그 소유주들은 100명도 안 되잖아. 100명도 안 되는데 나머지 영세업을 하던 그쪽은 어민 수가 뭐 수십만 명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자,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거는 내가 잡을 걸 다 잡아간다 생각 아니야. 트롤이 그지? 독립선이 와가지고 트롤 우선이 와가지고 내가 잡을 걸 다 잡아간다 생각할 끼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내가 뭐 못 잡는다 생각할 끼고 두 번째 그렇게 많이 잡아가 버리니까 물고기 값이 내려가 버린다고. 공급이 많이 되니까 공급이 많이 되면 당신 값이 내려가잖아. 그럼 자기는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데다가 고기 값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럼 자기들 망하나 이 말이잖아. 자기들 당시 이제 생기가 막막해가지고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 수십만 되는 일본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정부에 가서 뭐 대면 뭐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일본 정부에 가가지고 저 아들이 첫 번째 남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씨를 말리고 있다 이 이야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째 일본도 그 당시도 이제 여론을 신경 써야 되고 선거도 하고 표도 생각이 지금하고 똑같아. 선거판에서 일단 머리 숫자가 많은 사람을 여론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1920쯤 그때 가지고는 선을 딱 이렇게 껐어요. 130, 처음에 130도 이렇게 껐어. 그래 가지고 요 큰 선들은 대형 선들 요 130도 요쪽에서 이선 잡지 말아요 말이야. 이선은 일본 연합에서 아예 잡지 말고 이것들은 요 130도 밖에 가서 잡으면 쉽게 말하면 원양업이야. 이제 요쪽에 130도를 기준해서 요 수저에 가서 잡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을 쫙 꺼서 요 선을 끄 목적은 일본 연안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그 영세업 있지. 연안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 있잖아. 돛담 배들 조그만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롤선 새로 들어온 유럽에서 들어온 트롤선은 요 130도 밖에 가서 잡으라 말이야. 여기서 잡으라. 여기서 중국 쪽으로 가서 항해를 가든지 동중계를 가든지 밖에서 잡지. 요거는 들어오지 말아. 여기서 잡지 마라 말이야. 요 선을 쫙 꺼서 편하잖아. 이제 이 선을 하나 딱 꺼내니까 이제 그 규제하기가 편하다고. 복잡하지가 않잖아. 이 아들이 여기서 보이면 막 고기 잡는 거 보이면 이제 막
그 일본 연안선들 신고를 할 거 아니야. 이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민들끼리 감시를 해야 돼. 빼빼. 누가 이 감시하고 시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트롤선들은 다 이 가서 잡아서 있어요. 일본 트롤이 밖에서 잡았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서업이라고. 이동 이서 서쪽에서 이서는 넘어서라는 138도 140도 기준에서 서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서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언양업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해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근해업 또는 언양업이라고 일본에서는 여기서 잡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뺏겼어. 우리나라에서 그 수산하는 사람들은 뭘 아나? 응? 그럼 요건 놔둬. 여기 이제 동경 128도 선인데 140도 128도 바뀐 거야. 응?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방이 되고 했으면은, 해방이 되고 했으면 아직도 보지. 해방이 되고 있어.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자, 우리나라 연안어업을 보호하려면은, 우리나라 연안어업을 보려면, 아까 동력선 있지? 동력선이나 큰 배들은, 자, 여기서 130도를 하든 128도를 하든 130도를 기준하지. 요, 서쪽에서 잡지 못하게 해야 돼. 아니면 동쪽에서 잡지 못하게 해야 돼. 자, 물어보자. 김보경, 어디 있지? 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안선을 우리나라도 조그만 배들이 있잖아, 그지? 조그만 배들, 큰 배들도 있어. 전기동력선, 일본처럼 동력선 있는데, 큰 배들. 그러면 작은 연안선을 보호하려고 이제 130도를 껐는데, 그러면 작은 연안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배들이 조업을 못하도록 하는 구역을 정해야 돼. 큰 배들 동력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안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30도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조업을 못하게 돼. 아니면 동쪽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해야 돼. 큰 배들이 조업을 못하는 아주 큰 배들 있잖아. 동력선을 트롤러선들 있잖아. 오늘 조업을 못하게 하는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130도를 기준으로 정한다면은 서쪽에서 못 잡게 해야 돼. 동쪽에서 못 잡게 해야 돼. 위치도 보고. 동쪽? 동쪽? 서쪽? 동쪽? 어디? 동쪽에서 못 잡게 해야 돼? 헷갈리나? 해양 사람들 헷갈리는 건가? 이 아들은 항상 거꾸로 막 뺏기는데 항상 거꾸로 뺏겨. 내가 말해줄게. 다음 누구예요? 김우빈? 어디 있나? 자, 일본에서는 요 연안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이 일본 연안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배들은 트롤러선들을 130km 서쪽에 가서 다 서쪽에서 잡으라고 했어. 서쪽에 가서 다. 요 동쪽에서는 잡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 있는 연안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어선들은 어디 가서 잡으려 돼? 큰 어선들은 여기서 서쪽에서 잡으려 돼? 아니면 동쪽에 가서 잡으려 돼?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트롤선은 어디 가서 잡으려 해야 돼?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이야, 동쪽이야? 무슨 소리고? 서쪽? 서쪽에서 잡으려 해야 돼, 이 가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잘 보라고. 자, 여기 일본에서는, 여기 일본이 대륙 있잖아. 일본 해안선 따라, 연안에 따라 어선들이, 조그만 어선들이 잡고 있다고, 고기를. 요 어선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어선들, 트롤 어선들은 140도 기준으로 다 서쪽에 가서 잡으라 해서, 동쪽에서 못 잡게 해서 서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서 서쪽에 가서, 일본은 기준선. 그러면 해방이 돼. 우리나라 연안 어선들이 있어.
이난선들이 쭉 있는데 요 이난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트롤러선들 있지, 트롤러선 큰 배들은 자 동쪽에 가서 잡으려 돼, 서쪽에 가서 잡아야 돼. 이난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큰 어선 동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 돼, 서쪽에서 잡으라고 해야 돼. 동쪽으로 가서 잡고. 보자. 김재현 어디 있노? 지금 군대 제대한 몇 1년 됐나 지금? 몇 개월 안 됐나? 김재현 어디 동쪽에 가서 잡으려 해야 돼. 큰 어선들 서쪽에 가서 잡으려 해야 돼. 우리나라 이난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트롤 어선들 큰 어선들을 어디 가서 잡으라고 정해줄 때 동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돼. 130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 돼. 잡으라 해야 돼. 또 보자. 우리 보자. 또 아주 자신. 김정한 어디 있노? 자 동쪽 서쪽 한번 찍어봐. 아까 뭐 동쪽. 이제 수렴이 되구나. 동쪽에서 잡으라 하고 서쪽에서는 못 잡으라 해야 되잖아, 그지? 당연하잖아. 우리가 일본 기준에서는 일본은 이쪽에 있으니까 여아들은 요 이나 보시기에는 일본 기준에서는 서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되지만은 트롤선들이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우리나라라면 뭐 140도를 128, 우리나라는 이난어선을 이렇게 보호하려면은 우리는 동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 된다고. 응? 동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되잖아. 내가 아무튼 그게 정상이잖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이난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40도 기준으로 서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된다. 서쪽에 잡으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130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이쪽에 130도 서쪽에 있잖아. 우리나라는. 일본은 동쪽에 있고 130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 130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난어선을 보호하기 조업을 하려면은 큰 어선들은 동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된다고. 서쪽에서 못 잡고 여기서 동쪽에 가서 잡으라 해야 되잖아, 그지? 이기잖아. 응? 이렇게 뺏겨도 이렇게 뺏겨야 정상이잖아, 그게.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애들 워낙 돌대로 돼가지고 거꾸로 뺏긴 거야. 거꾸로 뺏긴 것도.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서쪽에서 잡지 말라는 게 동쪽에 가서, 우리나라 똑같이 여기 서쪽에서 잡으라 이 말. 트롤러선을 서쪽에서 동쪽에 가서 잡지 말라고 일본하고 똑같이 이래 놓은 거야. 이래 놓은 거. 응? 내가 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 내가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내가 쿠팡이 있는데 쿠팡이 어디 갔나? 어디? 여기 마이 쿠팡 중. 이게 또 안 되나 이게? 우리 왕대가 시킨 것도 시킨다. 로그인? 로그인이지. 나 로그인 있는 줄 아나? 로그인 하면 되겠네. 이거 안 되네. 안 커지네. 이게 자꾸 걸리네, 이게. 또 뭘 좀 했더라. 이게 언제 상기도. 여기다. 여기 있군. 제가 요거, 집에 있으면 뭐 고치는 게 많아. 요 문을, 단독주택에 있으니까 뭐 많이 고쳐. 그래서 요걸 하나 샀다고, 요 문 여닫이 넣는 게인데, 그래서 설치를 했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 요거 보고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는데, 설치 방법을 보여줄게. 설치 방법을 일어났어.
응?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아, 봐라. 안내를 일어났어. 응? 보여줄게. 응?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 예, 드라이브로 돌려야 돼. 응? 요쪽으로 돌리면 빨라지고, 밑에는 이리 돌리면 느려진다 해놨더라고. 응? 보고 있다가, 하는 게 동영 138, 128 하고 똑같은 게야, 여기 하고. 어? 그 해양수산부 하는 짓이, 어? 해양수산부, 뭐, 연구수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딱 이런 식이야. 응? 요거, 그러면, 자, 빨라지게 하면 왼쪽으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응? 어떻게 돌려야 돼? 응? 요 봐봐, 요 그림 났잖아. 어? 요거 똑같잖아, 이거하고. 요 설명하는 거하고. 어? 여기 헷갈리는 게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는 게야. 밑으로 해가지고 하살 방향 반대해갖고 느리짐이라도 해놨어. 응? 이런 식이야. 응? 이런 식이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제 페이스북에도 썼다. 내가. 요거 그냥 해양수산부 하는 거지. 뭐든지 거꾸로 하는 거꾸로. 응? 이 생각이 나더라고. 뭐 요거는 다음이고. 응? 요거 똑같은 걸 하는 거 일본 따라 그대로 뺏기는 게야. 생각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읍을 보호하려면 여기 연안읍 이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있잖아요. 120일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큰 어선, 근해 어선들은 140도로 기준으로 동쪽에 가서 잡혀야 된다고. 서쪽에서 못 잡고 해. 연안읍을 보호하려면. 응?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놨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그게 동경 128도 문제야. 동경 128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응? 우리나라 연안어선, 근해 어선들은 트롤 어선들 큰 데들 있죠. 여기서 못 잡아. 120도 기준으로 못 잡아. 여기서는 트롤 어선들은 여기서도 못 잡고 러시아에 가서도 못 잡아. 저희망하고 몇 개 있어. 여기 우리나라 트롤 어선들은 여기서는 잡아도 돼. 서쪽에서 일본과 똑같이 해놓은 거야. 뺏겨가지고 여기 동경 128도 문제라고. 응? 불합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이쪽에서 작업을 하면은 인하선하고 충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 오른쪽에서 작업을 했다면은 이 작업을 하는 게 인하선도 잡지 근해선도 같이 잡는 게야. 서로 스키가 잡는다고. 그러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 그 자체는 게 일본은 이제 나가가지고 아니 요리 나야지. 어? 여기 인하선은 또 있는데 이 가서 저 근해선 큰 배들도 같이 잡으라니까 저 구역 분쟁이 더 일어나지 않겠어? 원래 취지 목적이 전혀 안 맞는 게 우리나라는 여기 가지고 선을 하나 끄가지고 140도를 끄든 해가지고 트롤선을 동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지. 거꾸로 지금 해놨단 말이야. 우리나라 트롤선들은 여기서는 못 잡고 여기서만 잡으래 말이야. 여기서만. 어? 그래 해놓은 게 동경 128도 문제라고. 근데 이걸 해양수산부도 알아. 이 문제를 바꾸려 해도 안 돼. 이토록 해가지고 왜 동해 어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방 동해 어민들 이게 자기들 뭘그 싹쓸이 갈다 생각하는 게 동해 어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주로 이제 근해 트롤선들은 부산에 직을 두고 있다고. 부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 선들은 요쪽으로 가서 잡으려 하면은 동해 어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거기 한 사진도 서로 양보를 안 해. 거기 이제 동경 138도 문제인데 그 대지법원은 수산학 책에 보면 나오니까 기후변화 동경 128도 읽어보도록 하세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좀 5분 쉬었다 가지고 동경 128도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시험 같은 데 나오고 졸업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현대해양이라든지 거기 저 대지법원 수산학 책에 보면 저 같은 제목으로 글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읽어보면 돼. 그거는 그거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 1시간 또 오징어 이야기 좀 할게요. 좀 5분 쉬었다가 하지. 5분 쉬었다 하고 어디 갔나 보는 거지. 안 가지? 녹화가 되고 있나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그걸 모르겠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이게? 뭔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그걸 모르겠네.